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예, 지난번에 5월 12일 이제 양도세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규정 3가지가 완화가 됐었는데 그날 제가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 3가지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3가지가 다 해당되는 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각각 하나씩 해당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굳이 그 긴 영상을 다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요걸 하나씩 주제별로 나눠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최종 1주택 규정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리셋 규정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세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기산이 종전 같으면 집이 몇 개 있었다, 2개나 3개 있었다 그러면 다 팔고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1개 남은 다음에 그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새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새로 기산이 됐습니다. 세팅이 새로 됐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그 집을 오래 보유했든 그 집에서 오래 살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마지막으로 한 집 최종 1주택이 남은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2년간 보유, 2년간 실거주 이걸 이제 채웠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게 5월 10일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을 한다. 이제 언제 1주택이 됐는지는 상관없고 근데 그 집 자체를 언제 보유했으며 언제부터 또 거주를 했으며 그래서 2년 보유기간과 2년 거주기간을 다 채웠나 그러면 언제 1주택이 되든 1주택이 되는 그 시점부터 바로 1주택 비과세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날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걸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A, B, C 세 주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A주택을 먼저 파시고 B주택을 2023년 1월 1일에 양도를 했단 말이죠. 양도를 했다면 C주택을 그 전에 이미 2년 전부터 보유를 하고 2년 전부터 거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B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이 된 이 시점 2023년 1월 1일부터 2년간 다시 보유 거주 기간을 충족을 해야 2025년 1월 1일 이후에나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A주택을 팔고 이제 B주택을 2024년 1월 1일에 파셨다면 이 C주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다 채운 집이에요. 다 채운 집이라면 이 B주택을 팔고 나서 1주택이 된 바로 이 시점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바로 1주택 비과세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 풀어서 정리를 하자면 언제 1주택 되었는지 상관없이 해당 주택 취득 후부터 그러니까 그 주택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충족했다면 언제 1주택이 됐든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어떻게 되나 그거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을 알고 계셔야 예, 내가 매도하는 그 스케줄을 잡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요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아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2년은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 분양 전환 받으셨을 때 이런 임대주택들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인데 이제 분양 전환을 했어요. 그럼 분양 전환한 그 시점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데 그때부터 다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전에 5년 이상 거주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자마자 분양 전환 되자마자 바로 매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했는데 그 집에서 취학이나 근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2년을 못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겠다. 보유기간 여건을 채운 걸로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거주기간 여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유기간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거지만 이 거주기간은 해당되는 주택만 거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주택들인가 하면 조정지역 소재 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
2017년 파리 조치 때문에 이 실거주 요건이 생긴 거라서 비과세에, 그러니까 조정지역 소재 주택 중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은 2년 보유 여건 중에서 또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야, 그게 충족이 돼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거주 요건이 붙는 거는, 조정지역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살 때는 조정지역이었는데 내가 집 팔 때 보니까 조정지역에서 풀렸어요.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나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취득일 기준이라, 내가 그 집을 살 때 그때 조정지역이었으면 이미 이 집은 실거주 해야 되는 집이다라고 딱지가 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풀렸어도 나는 그 집에서는 실거주를 2년 완성해야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공고되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전에, 부천 같으면 2020년에 조정지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고일 이전이나 4월 2일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라면 그때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말이죠. 그때 이미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무주택 세대는 거주요건을 배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모르고 체결했다고 다 봐주는 건 아니고, 무주택 세대일 때만,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이 거주요건을 배제해 줍니다. 이게 거주기간 요건이고요. 만약에 3주택자시다 그러면 이 중과 완화 기간 중에 이제 한 채를 먼저 파신 다음에, 그거는 이제 과세를, 일반 과세를 받으시겠죠. 받으신 다음에 남은 2주택이 혹시 일시적 2주택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일시적 2주택 규정도 늘어났잖아요. 조정지역에. 비조정이면 원래 3년이지만 조정지역이 1년이었다가 이게 2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시적 2주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과세 매도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1주택을 바로 팔아도 그 1주택이 이미 또 보유기간 또 거주기간을 다 충족한 집이라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주택자 분들은 이번에 이 양도세 완화 방안 그 3가지를 다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의 결과가 나오겠죠. 최선의 절세 결과가 나오겠죠. 그동안 다주택자 중과 때문에 이제 머리 복잡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예, 최종 1주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이제 막 계산하실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1주택이 되고 나서 바로 팔아도 그 주택 자체가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다 완성돼 있다면 바로 비과세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그 주제도 2개 차례차례 정리를 해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